동의보감 간행 410주년을 맞아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 행사 개막식이 2023년 8월 4일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판본 문화관에서 유승주 산청군청 항로화 관광과장과 이진용 한의학연구원장,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 사업단장,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 서형국 전북대 교수, 김홍준 우석대 한의학과 교수, 한광우 남창당 한약방 원장,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장 등 내빈들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막 축하 공연으로 재성연주단의 임혜민이 25연 가야금 연주를 하고 이동준, 임혜민, 이한주 등이 춤산조 공연을 은은하게 하였다. 이어서 내빈 소개, 유승주 산청군 항로화 관광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진용 한국한의원 연구원장,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 사업소장, 한광우 남창당 한약방 원장 등이 축사를 하고 안준영 완판본 문화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안 원장은 인사말에서 전주는 전라감영에서 동의보감을 백성들을 위해 간행하였는데 전라감영본을 완영책판이라 불렀다며, 그래서 전주를 동의보감과 깊은 인연이 있어서 역시 허준 선생과 관련이 깊은 산청군에서 지원을 하여 오늘부터 동의보감과 관련된 전시를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초창기에 활자를 조합해 목판 인쇄를 했으나 활자 인쇄는 시간이 지나면 활자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여 이후에는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탁본 형식으로 찍어내는 방식을 썼다면서 동의보감은 경상감영인 대구에서 발행한 것을 영영책판이라 불리고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에서 발간된 동의보감은 완영책판이라 불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조선시대 소설 등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낭독가를 전기수라 불렀는데 동의보감을 읽어주는 전기수와 소리꾼 공연을 전광익 전기수와 김원곤 소리꾼, 오민혁 고수가 구수하게 동의보감 내용을 공연하였다. 뒤이어 개막식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안은주 학예실장이 전시 해설과 전통 판각 시연, 목판 인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풍 오감차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전통차 시음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동의보감이 완판본 의학서의 한 종류였음을 알리고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발간된 동의보감 관련 판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세계가 공감했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나 군산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들를 때는 꼭 완판본 문화관을 들러 전시도 보고 목판 인쇄 체험도 해보는 코스도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 지하 체험실로 자리를 옮겨 동의보감 의서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2023 완판본 문화관 특별전시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 개막식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내빈분들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곳을 멀리서
또 곳곳에서 찾아주신 우리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또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또 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앞쪽에 빈자리 한두 곳 있는데 우리 서 계시지 마시고 잠깐 자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서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박수. 옆에 분들 박수 한번 하세요.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 분위기가 또 이제 물을 익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내빈분들 또 인사 말씀 또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진동 모드로 잠시 좀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공연도 있고요. 우리 전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소리도 듣는 시간이 있고, 이 행사의 의미를 밝히고, 이 이후에는 또 체험도 있고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이제 2시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완판본 문화관 특별전시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 개막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스피치연구소 안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을 맞이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이 우리 저 완판본 의학서의 한 종류였음을 알리고요, 또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 발간된 동의보감 관련 판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전시회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해 한국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세계가 공감했던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동의보감 목활자 및 목판 제작 과정을 함께 전시해서 동의보감 현장 과정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국악 공연이 먼저 펼쳐지겠습니다. 재성연주단의 임혜민 선생님께서 아니진도를 연주해 주시겠는데요. 아니진도는 전라도 민요 진도아래는 주제로 변주한 25년 가야금 연주곡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위한 책임, 동의보감, 전시, 시계, 백성을 위한 노래 아리랑이 또 울려 퍼지니까 참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냥 부르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곡 더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동준, 임혜민, 이환주 선생님께서 춤 3조를 연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춤 3조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남도 소리의 신하위와 판 소리의 방대한 가락을 장단에 실어 자유롭게 변화를 주어 연주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대금명인 원장현님께서 만들어 주신 곡인데요. 무용음악으로 쓰이는 곡을 기악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자, 얼씨구하고 좋다 하고 한번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얼씨구!
우리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이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 분 한 분 소개해서 또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한 것 같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산청 군청 항무화관광부 한방항무학과 유승주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여사님, 김성환 분장님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학의학연구원 우리 이진영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환 책임연구원이 어디 계신지요?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주시 한옥마을 사업소 우리 김성수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태영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서영국 교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김웅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남창단 한의학과 우리 한광수 원장님 환영합니다. 지역난의 공동대표 그리고 전 대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이춘화 대표님 어디 계신지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라 1호 우리 고민영 국회 주립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68미술관 우리 조미진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는 분들이 있다면 중간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이 동의보감 특별전시 개막에 산청구에서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9월 15일부터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202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마 엑스포가 열립니다. 항마 엑스포 준비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청군 항마관광부 유승주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군 항마관광부 유승주입니다. 긴 장마와 국지성 직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에 폭염특보와 연일 예고되는 힘든 시기에 불구하고 왕풍봉 문화관 동의보감 세상을 지원하다 전시회에 자리해주신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 전주시 한옥마을 김승수 소장님,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님, 우수대학교 김홍준 교수님, 한번 제가 교수님 이름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깜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왕판봉 문화관 안준영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공학은 2009년 전문의학으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제된 세계의 보물이며 이제는 전 세계 인류가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기록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기록유산의 정수인 동의보감의 우승성과 그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산청군에서는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경제를 기념하며 2014년 산청 세계전통의학부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년 만에 어게인 엑스포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다시 한번 세계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원판본 동의보암 세상을 치료하다 전시에 이어 우리 산청군에서도 개최되는 2024년 세계 전통 한의학 엑스프레스 곳에서 동의보암을 토대로 잘 조성된 동의보암을 구경하시고 더불어 산청군에서의 웰빙과 박물관을 새롭게 경험하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을 산청을 초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왕판본 문학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고 백세 건강에 한 걸음 더 도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의학연구개발 및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한의학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전주 한옥마을을 놀러만 왔지 이렇게 훌륭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한의학연구원의 그 근초 탐사대라고 제가 337 박수를 치고 왔습니다. 337 박수는 우리 응원할 때 쓰는 건데 오늘 33가족 77명이 근초 탐사대로 참가해서 12번째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마감이 2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저희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완판본 문화관에서 이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한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욱더 저는 뿌듯하고, 그리고 올해 이 자리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그 전주의 기록문화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홍보도 잘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학문의 향기가 가득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음악의 선율이 또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딱딱한 이런 것보다는 그 멍석을 펴고 우리가 같이 흙을 돋우면서 유자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우리가 그런 흙을 즐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세계 기록 문화유산의 한의학 분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의학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황제내경은 아마도 그 황제라고 하면 우리 단군 38대 단군과 그 쌍벽을 이루는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그리고 1596년 동의보감보다 14년 먼저 간행된 그 이시진의 그 본초감로, 그리고 1610년에 간행된 우리 동의보감.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이 사실은 탄생된 배경을 보면 그 조선 27대 임금 중에 선조와 광해군, 사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실 힘든 시대였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책이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 중에 군자가 들어가는 그 두 임금 중에 한 분이신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새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록문화유산 세 가지 중에 그 의사로서
사실은 동의보감이 우리가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그 많은 의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의보감을 따라올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그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에 세상의 미래를 치료하다라는 미래의 글자를 좀 더 넣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동의보감의 그 책은 사실은 우리는 그 정신과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몸과 마음이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몸과 마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의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한의학연구원보다 10배 많은 인원과 10배 많은 재원을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요즘 1대1로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 1대1로 사업의 그 공자와 그 중의학을 그 사람들의 그 홍보 수단으로 쓰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동의보감을 앞으로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이제 그 간자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원래 뜻글자인데 그 뜻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게 서서히 묻혀갑니다. 그래서 원자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물론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거기는 가볍게 봐요.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그 물질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라도 오히려 정신과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의보감은 그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정신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한 사람들 1%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1% 이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그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면 골프를 치듯이 그 골프를 치고 승마를 즐기듯이 필수적으로 거의 1%의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1%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그런데 그 명상이 추구하는 그 뜻이 동의보감에는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신기억이라고 해서 이 마음과 정신을 중요시하는 이 사고는 중국이 아무리 많은 그 돈과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동의보감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과학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동의보감 정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오늘 진짜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삼천군의 이승주 국장님 그리고 여기 그 안준영 관장님 그리고 이 행사 그리고 앞으로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실 분들이 지금 오늘 다시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오늘이 이르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산청에서 우리 항도와 엑스포, 국제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연계에서 우리 이런 그 전시가 그쪽에서도 또 연계돼서 열릴 수 있고 그쪽에 또 많은 참석을 해서 그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함으로써 그 한의학의 큰 의미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미래에 대비한 그러한 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해 주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내년에 30주년에 이런 행사들이 우리 한의학연구원이 내년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에도 좀 연계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영상을 담은 것이 또 우리도 그 한의학연구원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한의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기록들이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곳 전주는 41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동의보감 목활자였죠. 후대에 전라도 우리 전주 그리고 경상도 대구에서 목판을 많이 만들어지죠. 사실 우리 완판본 문화관은 목판 동의보감 포함하고 있는 대구 강양 전라강양에서 이태영 교수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이걸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의학연구원이나 상층군의 도움으로 목활자라 제가 재현을 하면서 한 판을 더해서 오늘 써보고 여기에 있는 동의보감 일부는 목판으로 만들어지지만 제가 평소 탐나는 대로 만들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가는 우리 미래의 세상을 지도하는 것 같이 시인과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여러 장르가 합해가지고 콜라보로 새로운 또 동의보감을 이 시기에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는 기록문화의 도시 그리고 완판문화의 도시잖아요. 앞으로 기록문화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홍보하는 데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한옥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조선이 되기까지 한옥마을의 국제스토리시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또 훈남문화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안준영 선생님을 전주 한옥마을에 모시는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저한테 좋은 축하의 말씀 한번 해달라고 방금 부탁을 받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안주영 선생님과의 지나온 일들이 세상 많이 스쳐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안주영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다행스럽고 참 좋은 결과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되새겨지고요. 오늘 특히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기로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 특별 전시를 이곳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해주신 데에서는 한약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뜻깊은 매우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다 해주신 것처럼 아주 큰 한양인이나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의학 서적으로서는 아주 큰 보물이고 고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전시를 슬로건처럼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처럼 우리 세상이 많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안준영 선생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전주 한옥마을 찾아주시는 여러 많은 분들께서 완판군 문화관 외에도 많은 조선 왕조의 문화 유적이 담기고 가장 아시아에서 제일 하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즐기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은 여행이 되시고 좋은 내방이 됐으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기록유산 독립보관 홍보 지원 사업을 전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산청군청 유승주 부장님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 전시 독립보관 세상을 치료하다를 준비해 주신 완판본 문화관 안준영 원장님 및 직원분들과 전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중한 기록문화유산 완판본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 완판본 문화관에서 조선 한의학의 정수인 동의보관과 관련된 전시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됨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이 완판본 의학서의 한 종류였음을 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완판본 문화관의 전시를 통해 만나게 될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발간된 동의보감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아울러 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질 가장 한국다운 동의보감 특별 전시를 통해 전주 완판본을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동의보감 특별 전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오신 모든 내빈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축하 공연의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조선시대로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동의보감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소리를 해주실 소리꾼 선생님, 또 전규 선생님 오실 텐데, 자, 그러면 오늘 또 축하 공연, 또 두 번째 축하 공연 하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기수는 과거 조선시대 소설 등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낭독가를 말하는데요. 동의보감 읽어주는 전기수와 소리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배우 장광희, 소리꾼 김원규, 장단을 맡으실 고수 오민혁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안녕하시오. 나는 이 조선 발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전기수라고 하오. 그리고 나는 소리꾼이라고 하오. 그리고 저기 북치는 양반은 고수월씨다. 기록과 책의 도시 전주에 오늘 이 완판본 문화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 멀리 한양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또 산청에서 귀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어. 이런 귀한 자리에 이 전기수가 빠지면 쓰가.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괜찮겠소이까? 괜찮겠소이까? 예! 좋소이다. 어디 보자.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옳거니 이 이야기가 좋겠다. 오늘 이 특별 전시의 주제가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인 동의보감과 이 전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고 이 멋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어. 삼각선 생겨날지 봉황이 생겼구나. 왕물로 대궐 제꽃 앞에 육주로다. 오양고가 박사를 각도감을 대결할지 서쪽의 정동이요 동쪽 대표다. 동남이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보아라, 이 손끝에 사람의 목숨이 달렸느니라. 침은 한낱 쇠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속엔 의원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은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서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우게 되었어. 탁월한 학식과 의술로 허준은 33세 나이에 내의원에 들어가게 되어 그러던 어느 날 왕세자인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려 궁궐안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어. 메로라 하는 의원들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허준은 왕세자를 극진히 보살핀 끝에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해내어 선조 임금으로부터 당상관의 자리를 하사받아 조선 최고의 의원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그러던 어느 날 선조 임금께서 허준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근래 중국 의서들을 보니 조잡한 것을 초록하여 만든 것이라 읽을 것이 없어 의서들을 모두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사람의 질병은 섭생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니 첫째는 수양이고 둘째는 물약이다. 의서들이 모두 번다 하니 요점을 가리는 데 힘쓰라. 선조 임금께서 의서 편찬을 명하신 지 1년 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선조 임금께서 승하하시면서 허준은 그 책임을 물어 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슬프고 분통하기만 할 유배 생이지만 허준은 달랐어. 허준은 유배 기간 동안 동의보감 집필에 전념하여 귀양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온 1610년 8월 완성된 의서를 광해군에게 바칠 수 있었어. 전하, 선조 임금께서 명하신 의서를 완성하였나이다. 그래, 허준에게 숙마 한 피를 주어 그의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를 내 의원으로 금하여금 국을 설치해 속히 인출케 하여 널리 배포토록 하라. 15년간 230여 권의 책을 참고하여 내과와 관련된 내경편, 외과와 관련된 외경편, 잡병편, 탕익편, 침구편 등 총 25권의 한의학을 집대성한 의서가 바로 동의보감이요. 황황한 나의 병세의 득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왕의 팔을 대어주니 도산정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복이요 배대 장은금이요 신당황 유유이란 구나 간맥이 택과하여 목격토하였으니 비가 상관없고 탐성기 심원이 신경이 비약하고 패대장이 멍성하니 간당상자이라 방사일러스니 피대를 신게 조종 이와 타문 내시게 표방이라 신경증 만병이 25고 신동증 만병 생하오며 신경구 의상아 보면 순경이 아니다일까 그 바오니 가가 배출탕으로 잡수시고 배출을 주구하여 소돈이요 사인을 주하여 두돈이고 백봉용 사양 몸이자 해양 장기 전문가 갈등가 거동 강조 질분 소일쓴 전반하여 집에
8대 606 지룡 8매간 구열 이상기보채 8매간 야맹을 불어주된 효염이 합승이 세배경 주어보자 신장년 전천도굴 공이 거벌성월 구거라고 10년 다연 권력을 주고 태금 비경 사문교 은능정을 주어보된 우리 약관 재물을 쓰되 평세전 이중터라 동의보감이 훌륭한 의서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책이었다는 점이요. 이런 훌륭한 의서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목판 인쇄였어. 목판은 새기기는 어려우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 많은 양의 책을 인쇄할 수 있었어. 그럼 여기서 문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 좋은 한지와 솜씨 좋은 각수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선 팔도에 질 좋은 한지, 솜씨 좋은 각수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오?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오? 그렇소이다. 바로 전주였어. 조선시대 때 전주는 완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소이다. 조선시대 때 책이라고 하면 한양에서 만든 경판본과 완산에서 만든 완판본을 제일 중에 제일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이 완판본은 완산만이 가진 특별한 멋이 담긴 글씨체인 완판본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지금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포함한 지역을 전주의 전과 나주의 나를 따서 전라도라고 불렀는데, 이 전라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인 전라가명 안에서 이 책판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니오. 책을 사랑하는, 또 책이 자랑인 이 전주에서 만든 책판들은 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또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190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이 전주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때 전라가명을 다스리는 전라관찰사 조한국 관찰사는 그 책판들을 지키기 위해서 책판들을 향교로 옮겨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 그 책판의 숫자가 무려 5,000장이 넘고 지금도 그 책판이 매우 좋은 상태로 전북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책 동의보감과 책을 사랑하는 도시 이 전주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습니다. 즐거우셨다니 참 다행이요.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박수. 아니, 정기수 나으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 이제 또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너무 아쉬우니까 여러분이 조금 한 대목만 더 들어볼 수 있게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형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한 사철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꽃이 분명 고봉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은 헛슬슬 허드라도 어째 청춘이라니 못날 백발한 신구나 봄이 가고 여름이 돌아오면 한복한 철이 한바람이
지대강이 누가 백발을 하시오구나. 다시 한번 세분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완판본 문화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간행된 동의보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니 눈과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고수, 전기수, 소리꾼, 고전, 소리였어.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판본 문화관에서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이번 귀한 전시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했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준비했던 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동의보감 세상을 치료하다입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 이번 전시에는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들이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예로부터 책은 한 권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책에 대한 소중함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문화관은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다양한 연령층들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기수를 통해서 전라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보시면 가운데 부분에는 책의 형태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의보감은 목활자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목활자로 간행된 이유는 책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판을 새기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610년 허준이 집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613년도에 실제로 목활자로 이렇게 간행이 되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낱개의 글자가 있어요. 낱개의 글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인쇄를 했는데, 여기 목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으로 통째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판은 이렇게 목활자로 만들어 놓으면 책을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인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고정된 그것들이 오래 인쇄를 하게 되면 움직이거나 그렇게 돼서 목활자로 만들어서 빨리 만들 수 있을 때 많이 만들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한 칸으로 넘어올게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여기 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글씨가 새겨져 있고, 글씨랑 그림들을 보시면 조각도예요. 이 조각도가 칼로 조각 망치를 이용해서 글자를 새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판을 만들었는데, 이 책 자체가 대부분 전라 가명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경상 가면에서 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활자로 처음 간행되었던 책이 이렇게 목판으로 새겨졌고, 이렇게 보시면 완성된 책이 한 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면이고요. 양쪽에 새겨져서 이렇게 한 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판은 이렇게 한 면에 한 장 한 장씩 인쇄를 해서 한지에다가 인쇄한 다음 여러 장 엮어가지고 책을 만들 건데요. 오늘 친구들이 체험할 체험도 이렇게 인쇄하고 이 책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다 한 세트예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에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인데, 동의보감은 전라 가면에서 만들었던 이 책들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는 목판, 목록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총 25권이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동화책 같은 것들 보면 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25권이 이렇게 한 세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의 동의보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주세요. 이제 책 만들 거는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여기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었던 동의보감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직접 다 엮어보기 체험, 이 체험을 오늘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한문인데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보가 완영이라고 해서 전라 가면에서 새겼습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쭉 넘기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었던 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책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기록문화체험 신청한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쪽으로, 이쪽 체험 진행.